전 세계 군사 항공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한 순간은 인도가 F-404급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수십 년간 엔진 독립에 실패해온 국가가 마침내 서방 전투기 엔진과 동급을 목표로 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언론은 즉각적인 찬사를 보냈다. 인도 스스로도 이 성과를 국가 기술 자립의 상징처럼 내세웠고 일부 매체는 곧바로 세계 엔진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서 군사기술 전문가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목한 국가는 인도가 아니라 한국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인도의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F-404급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해당 엔진은 이미 수십 년 전 미군 전투기에 실전 배치된 검증된 등급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실험용 엔진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 탑재를 염두에 둔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질문이 던져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F-404급 엔진은 과연 최첨단인가? 그리고 세계 항공 강국들이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과는 어디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군용 항공기 엔진의 역사는 출력 경쟁이 아니라 종합 기술력의 경쟁이다. 단순히 추력을 낸다고 해서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장시간 운용에서 성능 저하가 없는지, 연료 효율과 정비 주기가 실전 요구를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최신 전투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스텔스 설계와 전자 시스템과의 통합 능력까지 엔진 개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 기준에서 보면 F-404급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미 한 세대 이전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행보가 조용히 대비된다. 한국은 요란한 선언 없이 오랜 시간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을 축적해왔다. 외부에서는 단순히 미국 엔진을 사용한다고만 인식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소재 공정 연소 기술, 열 관리 기술 등 엔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단계적인 내재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고온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합금 기술과 연속 운용을 견디는 내구성 설계는 일부 미국 엔진 개발 과정에서도 난제로 남아있던 영역이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F-404급 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오히려 국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터보팬 기술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추력 수치만 놓고 보면 두 기술은 직접적인 비교 대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인도가 이제 막 검증 단계에 들어선 수준이라면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의 요구 조건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엔진 개발이 특정 기종 하나를 위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은 모듈화와 확장성이다. 동일한 코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출력대와 임무에 맞게 파생형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도의 성과는 도달 목표이고 한국의 성과는 출발점에 가깝다. 바로 이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도의 제트 엔진 개발 성공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이미 한국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영역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돌파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서 기술의 방향성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왜 같은 엔진 개발이라는 주제에서 세계의 시선은 점점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터보팬 엔진이 인도의 F-404급 성과를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인도의 엔진 개발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 실체를 기술적으로 하나씩 해부해보게 된다. 인도의 F-404급 제트 엔진 개발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오랜 기간 전투기용 엔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전투기 설계와 조립 능력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지만 엔진만큼은 항상 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인도는 기존에 검증된 서방 엔진의 성능 범주를 목표로 삼았고 그 기준점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F-404급이었다. F-404급이라는 기준은 분명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 등급의 엔진은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미지의 영역은 아니었다. 인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최신 대출력 엔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도달 가능한 단계부터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었다. 실제로 이번 성과는 실험용 시제품이 아니라 전투기 탑재를 전제로 한 엔진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도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성과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F-404급 엔진의 핵심은 추력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설계 철학에 있다. 이 엔진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높은 신뢰성을 우선으로 설계된 세대의 산물이다. 즉 최신 전투기가 요구하는 극한의 고온 환경과 장시간 고부하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엔진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인도가 이번에 도달한 지점은 과거 선진국들이 이미 통과했던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내구성과 반복 운용 능력이다. 제트 엔진 개발에서 시제 엔진이 작동하는 것과 실전 배치 가능한 엔진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고온 고압 상태에서 수백 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성능 저하 없이 동일한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 인도의 엔진은 이 부분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된다. 단기간 시험 성공과 장기 운용 신뢰성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소재 기술이다. 현대 항공기 엔진에서 가장 큰 기술 장벽은 고온을 견디는 소재와 그 가공 기술이다. 단순히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미세한 변형조차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합금과 코팅 기술이 요구된다. 인도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체 공정의 안정성 또한 지속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연소 효율과 연료 소비율 역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요소다. F404급 엔진은 설계 당시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엔진이었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최신 터보팬 엔진들과 비교해 효율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성능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반경 유지 비용, 정비 주기 등 전반적인 전투기 운용 능력에 직결되는 요소다. 인도의 엔진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 효율을 보여줄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확장성이 있다. 인도의 이번 엔진은 특정 전투기 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단일 목표형에 가깝다. 출력 상승이나 파생형 개발을 고려한 구조적 여유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는 단기적인 기술 독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항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계를 남긴다. 엔진 기술에서 진정한 강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인도의 F404급 제트 엔진 개발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동시에 명확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기술적으로는 과거를 따라잡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미래를 선도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많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 방향이 왜 다르게 평가받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기존 엔진 강국들이 어떤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은 오랫동안 군용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여겨져 왔다. 대출력 터보팬 엔진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극소수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미국조차도 최근 들어 엔진 개발에서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성숙도의 정체다. 기존 엔진들은 이미 성능 한계에 근접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개량만으로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 추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소재와 냉각 기술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리게 된다. 이 영역은 미국조차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반복해온 분야다. 실제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예상보다 훨씬 큰 난관에 봉착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들이 실험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일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수명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역량을 요구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는 엔진 개발이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현대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배기 특성 전자전 장비와의 전력 분배 열관리 시스템과의 통합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엔진은 항공기 전체 설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어느 한 요소라도 균형이 깨지면 전체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복합적인 요구 조건은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엔진 개발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이미 완성도 높은 기존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기술 도약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 실패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제약은 아이러니하게도 후발주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 틈새를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 기존 엔진을 그대로 따라가는 대신 처음부터 차세대 요구 조건을 기준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고온 환경을 전제로 한 소재 개발, 장시간 운용을 염두에 둔 열 관리 구조, 향후 스텔스 전투기와의 통합까지 고려한 설계 철학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패를 감수하는 구조다. 한국의 엔진 개발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시험과 수정이 전제되어 있다. 단번에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실패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안정적인 엔진을 보유한 국가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전략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미국조차 쉽게 넘지 못한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미국 엔진 기술의 한계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안정과 신뢰성을 우선하는 기존 강국의 전략과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를 겨냥한 후발주자의 전략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대비 속에서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이 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그 윤곽이 점점 분명해진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돌파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왜 미국과 인도의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하나씩 짚어보게 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국산화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점이다. 한국은 처음부터 특정 전투기 한 기종에 맞춘 엔진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요구될 모든 전투기와 모인기 체계를 염두에 둔 범용 코어 기술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개발 초기에는 성과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가장 먼저 돌파가 이뤄진 영역은 고온 연소 기술이다. 현대 터보팬 엔진에서 성능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연소 온도다. 온도를 높일수록 추력과 효율은 상승하지만 구조적 안정성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엔진 기술의 핵심인데 한국은 연소실 구조와 냉각 경로를 동시에 재설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단순히 기존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집중되는 구간 자체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접근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재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은 고온 합금 자체 개발과 더불어 코팅 공정 내재화에 집중했다. 고온에서 반복적인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도 미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 구조를 제어하는 기술이 축적되었다. 이는 단기간 시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시간 운용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일부 미국 엔진에서도 수명 단축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영역을 정면으로 공략한 셈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돌파는 열관리 시스템이다.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외부로 분산시키느냐는 곧바로 수명과 직결된다. 한국은 엔진 전체를 하나의 열순환 시스템으로 보고 설계를 진행했다. 특정 부위만 냉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제어하는 개념이다. 이 접근은 엔진 출력이 상승할수록 효과가 더 커지며 차세대 고출력 엔진으로 갈수록 강점을 발휘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기술이 모듈화를 전제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 코어는 출력대별로 쉽게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추력을 키우는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임무 환경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기, 고속기, 대형 수송 플랫폼까지 동일한 기술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개발 속도에서도 차이를 만든다. 새로운 요구 조건이 등장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검증된 코어 기술 위에 필요한 요소만 추가하거나 조정하면 된다. 이는 개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소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특정 기술 하나를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며 자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선택이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비교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인도가 과거의 목표를 향해 도달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요구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조차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한국이 과감하게 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터보팬 엔진이 실제 성능 지표에서 왜 F404급 접근을 넘어선 평가를 받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게 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이 F404급 접근을 넘어선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한 추력 수치 때문이 아니다. 진짜 차이는 성능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 전반에서 나타난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운용 가능한 연소 온도 범위다. 한국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 코어는
동일 출력대 대비 더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기 출력 상승이 아니라 장시간 고부하 운용에서도 성능 저하가 최소화된다는 의미다. 이 차이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투기는 이론적인 최대 추력보다 반복 출격과 장거리 비행에서 얼마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국 엔진은 열 변형을 억제하는 구조 덕분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출력 감소 폭이 작다. 반면 F404급 설계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고부하 상태가 반복될수록 성능 관리에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연료 효율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터보팬 엔진은 단순히 많은 연료를 태워 추력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연소 효율과 압축 효율의 균형이 핵심이다. 한국은 압축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동일 임무 조건에서 연료 소모량이 줄어들고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동시에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군 운용 비용을 낮추는 요소다. 정비주기 역시 중요한 비교 대상이다. 전투기 엔진에서 정비주기는 곧 전력 가용률과 직결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분해와 점검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요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화되어 있어 전체 엔진을 해체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비가 가능하다. 반면 F404급 접근은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현대적 기준에서는 정비 효율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소음과 열 배출 특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최신 전투기에서는 엔진의 배기 특성이 스텔스 성능과 직결된다. 한국 엔진은 배기 흐름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통해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순히 탐지를 피하는 문제를 넘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요소다. F404급 설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대 차이가 드러난다. 확장성에서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 코어는 출력 증가를 전제로 한 구조적 여유를 갖고 있다. 향후 요구 조건에 따라 추력 상승형이나 효율 최적화형으로 파생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반면 F404급 접근은 구조적 여유가 제한적이어서 추가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왜 한국의 터보팬 엔진이 단순히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지 명확해진다. 추력 수치 하나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투기 운용과 산업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기술 세대 자체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질문은 성능 그 자체를 넘어 전략적 가치로 이어진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은 특정 기종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항공산업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능력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한국의 군사 항공 전략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파급 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엔진 개발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성과는 한국 군사 항공 전략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점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기 설계와 성능이 외부 엔진 공급 조건에 따라 제한되었다면 이제는 엔진을 중심으로 항공기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 이는 작전 개념과 전력 운용 방식까지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전략적 자율성이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업그레이드, 수출, 무장, 통합, 운용 조건까지 외부 승인에 묶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변화다. 이 자율성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많은 국가들이 최신 기체보다도 조건 없는 운용 자유를 원한다. 엔진 공급국의 승인 없이 정비와 개량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은 이러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기 고속 요격기 차세대 항공 플랫폼 전반에서 적용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파급 효과는 산업 생태계다. 엔진 기술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높은 기술 밀도를 요구하는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은 소재 가공, 정밀, 제조, 열관리 시스템, 전력 제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은 단일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질서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동안 항공 엔진 기술은 극소수 국가의 독점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미국, 유럽 일부 국가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해왔고 후발주자들은 접근조차 어려웠다. 한국의 사례는
이 구조가 더 이상 고정불변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한 신호를 보낸다. 엔진 기술의 판도가 서서히 재편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의 F404급 제트 엔진 개발 성공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방향성의 차이는 분명하다. 인도는 과거의 기준을 따라잡는 데 성공했고 한국은 미래의 기준을 정의하려 하고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의 격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뉴스 헤드라인보다 장기적인 기술 궤적이 더 중요한 이유다. 결국 오늘의 질문은 단순히 어느 나라의 엔진이 더 강한가가 아니다. 누가 다음 세대 항공전력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한국의 터보팬 엔진은 이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조차 신중해지는 영역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 움직임은 향후 수십 년간 군사 항공 기술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은 엔진 강국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